준비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26년 3월 32번 지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다 적어 놓으셨을 거고 미적 경험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처음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철학적으로 좀 무시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그 존 듀이라는 소재가 나올 거예요. 존 듀이라는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철학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widely부터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은, 됐죠? 여기가 주어, 단수 먼저 체크, is 동사 먼저 체크할게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은 어디서 나오는 to emerge from입니다. 자동사니까는 전치사 없으면 안 되고 수동태가 안 될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발전, the liberation, 해방과 and expansion, 해방, 그리고 확장에서 나온 발전이래요. 그러면 무엇을 해방시켰고 무엇이 확장됐나요? 소재 나왔습니다. aesthetic. 심미적인 경험의 확장과 심미적인 경험의 해방에서 나온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aesthetics, 미학일 겁니다. 무엇의? 일상생활의 미학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말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정리를 하고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것은 심미적 경험을 해방시켰고 확장시킨 데서 나온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철학자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세미는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벚꽃을 보면 기분이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걸 일상의 미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서연아, 철학자들이 보기에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일까요? 아니에요. 철학에서 보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적 만족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심오한 것, 이런 소재예요. 따라서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것이 해방되고 확장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비록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presently, 이거 처음 봤죠? present를 항상 형용사나 동사로만 보다가 부사로 나온 거 처음 봤죠? 지금, 현재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a flowering of work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처음 보네. 꽃처럼 피는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업입니다. 꽃처럼 피는 말을 바꾸면 원래 원뜻은 활발한, 생기 있는 이란 뜻이에요. 활성화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록 오늘날에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과 관련된 연구? 됐어요. 무엇과 관련된 일상적인 미학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더라도 됐죠? 오늘날에도 있지만 가능성은 무엇의 가능성? 심미적인 gratification, 모르면 안 되는 단어 satisfaction, 만족감. 모르면 안 되는 단어 고이 선배들이 심미적인 만족감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이제 소재 나와요? 소재 나옵니다. ordinary, 평범한 물체들과 물건들과 평범한 사건들에서의 심미적인 만족감의 가능성. 됐죠? 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건들,
일상에서의 대상들과 관련된 심미적인 만족감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has long, 오랫동안, been, PP, 수동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됐죠? 오늘날에만 미학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진이야. 옛날부터 평범한 대상들과 사건들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은 늘 있었어요.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분사구문입니다. 생략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아마 it 이렇게 있었을 거고 아마도 is라든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 was? 이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has been일 수도 있겠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요거인 것 같아요. has been일 수도 있고요.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도 being, 이것도 being. 요거 같은 경우는 being 처리는 조금 애매하네. 요거가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degrade가 되었고 dismissed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분사 병렬. dismiss는 어떤 뜻인 줄 알 거예요. dismiss 무시하다. degrade는 어떤 뜻입니까? upgrade의 반대, 개선시키다의 반대. degrade 원래 이거든요. 원래 하락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락시키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떨어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마 격하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을 떨어뜨리다의 개념이 degrade의 느낌입니다.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내용으로 그 심미적인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이 격화되었고 무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 의해서 prevalent, 만연한 지배적인 강력한 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무시되고 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심미적인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요.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아름다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아름다움이라는 건 일상에서 찾는 게 아니야. 아름다움은 이데아, 유토피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 25년 3월 모의고사 31번 지문인가요? 플라톤 지문. 고1 때.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 숫자 5를 생각해봐.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의 아름다움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철학은 이렇게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심미적인 만족감을 이런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widely valued가 나오면서 콤마 찍혀 있나요? 분사구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의 콤마는 요 콤마랑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주절입니다. 여기가 주절이죠.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누구에 의해서? 시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졌었대. 특히 어떤 시인들? 특히 낭만주의 시인들 그리고 포에츠를 받아요. 어디의 시인들? 아시아 전통권에 있는 시인들. 특히 저는 우리나라 시인분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시인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아시아의 전통에 있는 시인들과 낭만주의 시인들과 같은 많은 시인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겨졌었는데 결국 미학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상적인 상황들에서 미학이라는 것은 됐죠? has long also been recognized. 또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인식되어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설가들에 의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대요. 어떤 내용인 줄 알겠어요? 야, 철학은 뭐라고 얘기한다?
일상의 아름다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름다움은 일상에서 찾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 입장이었었던 시인과 소설가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서 많이 묘사를 했을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에 계시는 시인분들께서 자연에 대한 찬사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아름다움을 묘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존재했지만 내용 바뀌는 건 아니고 일상의 미학을 확립하신 분이 나오는 거예요. 소설과 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또 그러나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니에요. 수빈 혼자 다닐 때 그러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가주어 진주어 가장 편리하겠죠. 뭐가? locate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죠. locate 의외로 잘 몰라요. 위치시키다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찾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찾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은데요. 무엇을? 그것의 현대 지적인 기원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전통적으로 미학의 기원을 찾는 게 아니라 지적인 기원을 존 듀이의 Art as Experience에서 찾아보는 게 더 좋겠는데요. 존 듀이라는 철학자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것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됐죠? 이제부터 흐름은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올 거예요.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존 듀이라는 분은 일상의 미학을 제대로 확립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인, 소설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식은 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존 듀이가 지적인 기원을 제대로 확립을 했답니다. 어떻게? 빨간 펜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책에서 원래 여기 콤마가 찍혀 있는 게 이쁩니다. 듀이 씨는 argued against 했습니다. 묶어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따로 떨어뜨려서 해석하면은 반대하여 주장했다라고 할 거예요. 카운터 한번 써볼까요? 카운터.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맞서다, 반대하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어휘 문제가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하다의 계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oppose라든지 됐죠? oppose, 반대하다. 그리고 반대하다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disagree를 활용하겠지만 자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와야 돼요. 제 생각엔 with라는 전치사가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존 듀이 씨는 이러한 생각을 반대한 거니까 일치불일 조심. 이런 생각을 옹호한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존 듀이 씨는 자신의 책에서 반대하였습니다. 무엇을? 예술의 분리를 반대했대요. 어디에서? 일상에서의 예술의 분리라는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뭐함으로? By basing aesthetic experience. 우리가 항상 based on만 봤거든요. 근데 여기 basing, 현재 분사입니다. 명사 목적 끌고 왔습니다. 둠으로써 무엇을? 심미적인 경험을 어디에 둠으로써? 일단 직역 먼저 말 딱딱해요.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상태들의 둠으로써 어디에?
인간 삶의 생물학적인 조건과 문화적인 조건에 심미적인 경험을 둠으로써 일상과 예술의 분리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확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소재 먼저요. 일상과 예술을, 여기 있구나. 일상과 예술의 분리를 반대했다. 즉 일상과 예술은 달라 라는 개념에 반대했대요. 자, 지금 풀고 있어요. 하나씩. 우리 바로 그 위의 문장을 보면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경험으로서의 예술. 즉 일상과 예술은 달라 라는 개념에 반대했대요. 이해됐습니까? 일상과 예술은 다른 거야 라는 개념에 반대했어요. 그러면 결국 일상과 예술은 다른 거야 라는 개념에 반대했다라는 건 존 듀이 씨는 일상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다라고 확립하신 거예요. 여기 이해부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예림. 일상과 예술의 분리를 반대했다. 일상과 예술은 다른 거야 라는 개념에 반대했다고요. 됐죠? 예술이라는 것은 미술관에서 보는 거야.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뭐 미적 감각을 느껴? 그런 거를 반대했다고요. 뭐 함으로써? 심미적인 경험을 여기에 둠으로써. 이제 여기 돌립니다. 인간의 인생, 인간의 삶, 즉 일상으로 대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인간의 삶이니까는 일상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 삶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최종적으로 돌렸습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우리 일상의 문화적인 상황, 대한민국에서 느낄 수 있는 혹은 생물학적인 상황, 학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의 경험을 둠으로 일상과 예술은 다른 거야 라는 개념을 반대하였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도 학생으로서 생물학적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심미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존 듀이 씨는 일상에서도 예술을 느낄 수 있어. 일상과 예술은 분리시킬 수 없는 거야 라는 개념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됐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제 그는 찾았습니다. 무엇을? 미학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았다. 안 틀릴 거야. 나데이 업비. 그러면 내가 뭐 말할 줄 알지 서연아? 영어는 and but or so 뒤에 거 강조니까 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아니라 이거더라. 됐죠? 존 듀이 씨는 찾았습니다. 심미학을 어디서가 아니라 내면화된 인식에서가 아니라 무엇에? 감각과 느낌의 내면화된 인식이 아니라 됐죠? 이건 약간 철학자들 느낌이지. 야, 예술이라는 건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잘 통제할 때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지금 존 듀이 씨는 감각과 감정의 내면화된 인식이 있다라고 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미학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시 빨간 펜. 어디서? 와우. 완전한 상호 침투라고 돼 있지? interpenetration, 상호 침투. 전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얘들아 이게 느낌을 잘 보면은 옛날에 단어 수업할 때 PEN은 뾰족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샤픈, 날카롭게 하다, 볼펜.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penetrate는 뚫다 라는 뜻이에요. 인터는
함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구멍을 막 뚫었어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막 연결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인터페네트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걸 상호 침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말이 쉬워져요. 혼합, 결합이요. 서로 막 뚫고 들어오는 것. 그러면은 도경아 다 뒤섞이지 않겠니? 됐지? 감각과 감정의 내면화된 인식에서 미학을 찾은 게 아니고요. 어디서 미학을 찾았습니까? 완전한 혼합에서 미학을 찾았습니다. 무엇에? 말도 이런 식으로 하네. 자아와 이 세상의 혼합. 무엇으로 이루어진 세상? 거의 다 왔어. 무엇으로 이루어진 세상? 물체와 사건들로 이루어진 세상. 아이씨, 일상이잖아 결국. 그치? 일상과 자아. 아이, 자신이잖아. 자신.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 일상과 자신의 결합 속에서 미학을 찾았답니다. 그러면 미학이라는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 맞아요? 일상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거 맞죠? 끝. 존 듀이의 결론. 일상 속에서 예술, 즉 미학을 찾을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철학자는 뭐라고 했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슨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 철학에 의해서는 degraded 되고 dismissed 되고 ignored, discounted, neglected 되었지만 존 듀이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further, 게다가 듀이 씨는 아이코 만나서 반갑네요. 유지하다라고 해석하겠네. 아니, 직접 쓰세요. 유지하다가 아니에요. maintain that. 그리고 하나 더 쓸 거야. 하나 더 수인 hold that 똑같아요. 자,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hold, maintain. 원문에서 maintained 보이죠? 비동사 없죠? 능동입니다. 능동이고 뒤에 문장 나오니까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맞거든요. 근데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안 시켜요. 그러니까 왜 안 시키냐면 hold that, maintain that 구조를 확인하게 that을 생략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쌤이야 악유의 느낌이 조금 아니고 단언컨대라는 표현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주장합니다. 그러면 존 듀이 씨의 강한 어조를 느낄 수 있는 구조가 이 문장이에요. 됐죠? held that도 되겠죠? 과거니까요. 게다가 존 듀이 씨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말 돌려봐. 확언하셨습니다. 단언하셨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미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화된, 강화된 발전이야. 말을 조금 예쁘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분명한 발전이야. 강화된 발전이야. 무엇에? 속성들의 분명한 발전이야. 조금 있다가 풀이 들어가고요. 주간대 들어옵니다. 어떤 속성들? belong to. 없으면 안 되지. 자동사니까. 뭐뭐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면 아셔야 돼요. 뭐뭐에 속하다. 어디에 소속되다. 이런 의미. 무엇에 속한 특성들 풀어줄게요. 무엇에 속한 특성들? every 단수명사 s 붙으시면 안 됩니다. 뭐에 속한? 일반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한 특성들. 이상하지 말. 그래도 이상하지. 모든 일상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한 특성들. 그러니까 일상 아니에요?
일상이잖아요. 일상이에요. 모든 경험을 한 번 더 포함하는 일상들. 됐니? belong to 속한 거니까 include의 느낌으로 대체했습니다. 포함하다. 온전한 경험을 포함하는 일상들의 발전이더라. 뭐가? 요거가. 됐지? 똑같은 말 하신 거지? 미학은 무엇이라고? 미학은 경험을 포함한 일상의 발전이라고. 됐어? 이거네. 미학은 무엇이다? 일상 속에서의 발전이다. 요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결론을 짓자면 미학이라는 것은 일상의 발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학원 옆에 공원 벚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나요? 당연히 느낄 수 있죠. 우리 자신과 세계 주변에서 혼합이 된 것이 곧 미학이니까.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야, 그게 무슨 미학이냐. 미학이라는 것은 내적인 만족감을 먼저 찾아야지. 이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존 듀이 씨는 분명히 지적인 기원을 확립하셨습니다. 아니야. 일상에서도 미학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일상과 미학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소재가 32번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철학 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철학 지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주제문 확인하시고요.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소재인데요. 아무래도 철학 지문이니까는 말이 또 어색해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 알지수이나 조금 어려운 건 예시 전달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마스터했어요. 여러분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우월성은 같은 기준을 같은 대상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때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간과 침팬지 중 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가요, 진이야? 어떤 거? 인간, 그쵸. 근데 이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인간과 침팬지 중에서 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됐죠?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글에서는 계속 반박을 해줘요. 계속 반박합니다. 뭐? 인간이 더 우월해? 야, 그러면은 말이야. 인간과 침팬지 이 표현 누가 도덕적 특성을 발휘하는 주체니? 이런 말이 나와요. 뭔가 말이 어색하죠? 도덕적 특성을 발휘하는 주체는 누구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누군가 얘기하겠죠. 인간이 도덕적 특성을 발휘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은 도덕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침팬지는 도덕적 특성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판가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계속할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침팬지도 도덕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아니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사람도 자기 가족이 죽으면 애도를 하잖아요. 침팬지도 자기 무리의 누군가 죽으면 애도를 하던데요. 선생님 그러면 도덕적 특성을 둘 다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반박할게.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 아이코 하고 넘어졌어요. 3살짜리 애기예요. 쌤이 어떻게 할래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일으켜 주겠죠. 그쵸? 침팬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무를 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떠한 조건을 보고 똑같이 발휘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보자면 침팬지는 도덕적 특성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할 수는 없어.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 반박해볼까? 시작해볼게요. 반박 들어갑니다. 안 어려워요. 원. 하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자, 어떤 느낌? 서먼으로 오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야 돼. 한 명은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cannot argue.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validly. 타당하게. 말도 이상하게 한다 또. surely. 분명히 누군가는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목적어 that.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이야 morally 도덕적으로 받지 못할 아닙니다. T 들어오면 안 돼. mortally는 죽게 되는 이런 의미죠.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On the ground that. 와우. 적으세요. On the ground that. On the ground that. 뭐뭐라는 근거로, 뭐뭐라는 이유로 라는 뜻인데, 선생님 원래 ground가 근거 아니에요? 정확했어요. 원래 ground가 근거, 이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뜻을 알고 있는 분은 안 외워도 되는 거고, 여기서의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올 거야.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인가요? 관계부사의 대용인가요? 아니. 근거, 이유. 눈에 보이지 않죠? 동격의 that이에요. 동격의 that. 됐죠? 선생님, 원문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아니야. 너가 구문을 잘못 본 거야. 시작할까요?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떠한 근거로? that, on the ground that 하고 포지스의 목적어가 없는데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사절 들어왔잖아. 부사절 필요한 문장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포지스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됐죠? 위치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딱 그렇게 보여요? 아닙니다.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조심. 무엇의 이유로? 선생님, 인간들이 봤지? human beings, humans. 인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생명체들은 부족하고요. 뭘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에? 도덕적인 에이전트. 주체의. 됐죠? 도덕적인 주체의 능력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고, 다른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주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더 우월한 존재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됐죠? 조금 이따가 정리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냐면 반박. The reason that.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요. that. 주격보어 대시죠? The reason 수식입니다. As far as moral standards are concerned. As far as 뭐뭐만큼은 이 뜻 아니에요. 뭐뭐와 관련하여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에요. 도경. 뭐뭐 하는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엇과 관련하여 보자면 도덕적 기준들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자면 첫 번째 반박의 근거 도덕적 기준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관련되어 있는 한 이거 그냥 뭐뭐 하는이라고 하자 얘들아. 왜냐면 이거 두 개 겹치니까 말이 조금 꼬이네. 관련하여 관련된 게 좀 꼬이네. 도덕적 기준들이 관련되어 있는 한 인간이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오로지 이러한 존재들만, 수인아 여기 존재들, human beings, 인간다운 존재, 인간이지 오로지 이런 존재들만.
뭘 가지고 있어? 나왔네. 주간대 안녕. 위치 가능해요. 후가 좋겠네요. 후. 여기서는. 오로지 어떤 존재들? 가지고 있는 존재들. 무엇을? 나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만. 무엇의 능력? 거의 다 왔어? 도덕적 주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만,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만 의미 있게 올바로 제대로 be said to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좀만 버티자. 무엇인 것으로? either or. both A and B 아니죠? 도덕적으로 좋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린 여기서 문과가 우리가 힘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아까 FE라고 말하신 분들은 이러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반박의 근거입니다. 들어오세요. 내용.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다른 생명체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건 아니다. 침팬지보다 인간이 우월하다? 그건 아니다. 첫 번째 이유. 요 내용이 지금 들어올 거예요. 도덕적 기준으로 고려를 해보자고요. 됐죠? 도덕적 기준으로 고려를 했을 때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만 도덕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혹은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either A or B 구문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반박의 근거인 거예요. 침팬지하고 인간 중에서 앞만 봐도 인간이 더 우월해요. 아니라니까. 야, 침팬지가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니? 물어볼까요? 진이야, 침팬지가 너 볼펜 떨어졌을 때 가져다가 주워 줄까요? 뭐 훈련 받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요. 할머니가 힘들게 더운 날에 리어카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린 도와드릴 수 있죠. 물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팬지는 안 도와주죠. 그걸 모르잖아요. 침팬지는 도덕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근거는 도덕적 기준인 거예요. 계속 오로지 도덕적인 주체들만 집어넣을까? 서연아, 요건 뭘 말하냐면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끌고 오는 거예요. 쭉. 오로지 도덕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자들만 can be judged,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거나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다른 생명체들보다요. 그렇죠? and 그리고 the others, 다른 생명체들이 있지. 어떤 생명체? 어이고, in question이네요. 자, 요것도 외우세요. 고3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어요, 이번에. in question. 밑에 쓰면 안 보일까봐 위에 쓰는 겁니다. 질문하는이 아니에요. 해당하는 이란 뜻이에요. 관련 있는 이런 뜻이에요. 외우세요, 수민. 앞으로 보실 거예요.
오로지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만 뭐로 판단될 수 있냐면 도덕적으로 좋고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해당하는 다른 생명체들도, 그러니까 수이나 침팬치들도 말이야, 분명히 이거여야 돼야 돼. 도덕적인 행위자들이 돼야 된다고. 그들 스스로 도덕적인 행위자들이 돼야 돼. 됐니? 이게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알지? 나 철학 좋아하는 거. 이게 표면적인 해석이고, 심층 깊은 해설은 여기서 해당하는 다른 생명체들, 한 번 더, 침팬치들이 아직도 도덕적이라고 생각해? 우리 인간이 뛰어난 침팬치랑 비교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 침팬치들도 도덕적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주체여야만 한다고요. 너는 아직도 인간이랑 침팬치를 비교하면서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니? 오케이, 알았어. 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침팬치 있지? 침팬치도 침팬치 스스로가 도덕적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고. 됐죠? 이 말을 또 끌고 나온 거예요. 침팬치도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도덕적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너는 아직도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침팬치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 물어볼까요? 이리만 침팬치가 도덕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주체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침팬치를 비교하는 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원아? 그건 틀린 거죠. 됐지? 이 말을 한 번 더 해요.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근거. 글 구조 어떻게 되는 줄 알겠죠? 정리하고 정리한다. 설명하고 근거 들고 설명하고 근거 또 듭니다. 알았어. 판단이라는 것들은 뭘? 도덕적 우월성과 관련된 판단, 수일치 복수, 저지먼츠 여기에 기반해야 돼. 무엇에? 이거 여러분 해석본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비교, 우위. 여러분 해석본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도덕적 뛰어남에 대한 판단은 뭐에 기반해야 되냐면 비교 우위나 비교 결핍에 판단하는 거야. 여기에 기반한 거야. 무엇에? Of the entities. 아, 짜증난다 얘들아. 직역할까? 실체거든, 실체. 의역할까? 아까 수이나 에이전트 나왔지. 그거예요, 그거. 주체예요, 주체. 즉 사람이나 침팬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상, 이렇게도 돼. 대상. 도덕적인 뛰어남에 대한 판단들 어디에 기반하는 건 줄 알아? 비교 우위나 비교 결핍에 기반하는 거야. 설명할게. 무엇에? 행위자들의 비교 우위나 비교 결핍에 의해 기반해. 걔네들은 누군데? being judged. 판단되고 있는 수동입니다. 판단되는 그런 주체들의 비교 우위나 비교 결핍에 기반하는 거야. 좀 이따 설명. and 다시 빨간 펜. 그리고 이러한 비교 우위와 비교 결핍이라는 것들은 모두 도덕적인 것들이어야만 해. 침팬지가 나무를 더 잘 타는데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도덕적인 것들로 판단해야지. That is, 즉 이런 것들 once determined by moral standards 어떤 특성들, 어떤 것들 결정되는 무엇에 의해? 도덕적인 기준들로 결정되는 도덕적인 특성으로 비교 우위와 결핍을 설명해야 돼. 됐죠? 말이 또 어렵죠? 막 비교 우위 막 이렇게 들어가요. 인간만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판단의 근거는 도덕적 판단의 여부입니다. 설명할 거예요, 지금요. 도덕적 판단이라는 거는 비교 우위와
비교 결핍에 기반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교 우위와 결핍이라는 것은 도덕적 특성을 떼야 돼요. 혹시 아직도 서연이는 인간이 침팬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도덕적 판단의 여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인간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내용 없어요.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할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선생님, 침팬지가 더 비교 우위가 있어요. 왜? 침팬지가 나무를 잘 타거든요. 아휴, 야, 나무를 잘 타는 건 도덕적 특성이 아니잖아. 그렇네요. 그러면 인간이 더 우월해요. 왜? 건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야, 그것도 도덕적 특성은 아니잖아. 됐지? 도덕적 특성 한번 넣어볼까요?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친구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진이는 소연이한테 우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뭐 저 같아도 그래요. 이 병신 저 물고 앉네 뭐 이렇게 하지만 다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달래주겠죠. 뭔 일 있어? 왜 울어? 아니 네가 우니까 나도 슬프잖아. 내가 도와줄까? 침팬지는 우는 아이를 신경 안 쓰죠. 울든 말든. 꽉꽉꽉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도 손머리에 박수 칠 수도 있어요. 침팬지는. 맞죠? 자, 이렇게 도덕적 특성에 기반해 보자면 봤니? 비교를 했을 때 들어오고 있니?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이 더 우위하고 침팬지는 결핍이 되어 있네. 그 이유는 침팬지는 도덕적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됐니? 우는 아이를 달래줄 이유도 없고 수레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를 도와줄 이유도 없어요. 얘가 얘를 안 도와줬다고 해서 비교 결핍이 있어서 우리가 우세하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도덕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다르다고요. 그럼 누구와 누구만 비교해야 됩니까? 됐어요? 누구와 누구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만 비교하냐. 근데 알겠지? 요거를 나란히 결합한 존재들만 비교할 수 있더라.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실체는 아니 하나의 주체는 하나의 존재는 제대로 판단되겠죠. 무엇으로? 도덕적으로 superior to 우세한 것으로 판단될 겁니다. to 누구보다 다른 실체보다. 알지 얘들아?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영어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than이 아니라 to입니다. prefer to 이런 것처럼요. 다른 실체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돼요. 빨간 펜. 이러한 경우에만요. If it's the case.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만요. 어떤 경우? when이 길게 들어와 있네? when을 잠깐 지우세요. 그러면 대시 일로 내려와야 돼. 됐지? 대시 일로 여기까지. 그래서 인간이 침팬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만.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이거 아마 전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전자.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뭘? 그것들을 충족시켜. To a greater degree. 어느 정도로? 엄청난 정도로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누구보다? 두 번째.
후자보다요. 선생님, the first하고 the second가 뭔지도 모르고 them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봐봐봐. 여기가 도덕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된다며. 여기 문장에서, 그치? 그럼 얘가 먼저 나왔잖아. 그럼 요 놈은 누구야? 어나더겠네. 어나더. 그럼 여기서 댐은 누군데요? 여기서 댐을 알고 싶어요? 부사절 when 들어가야 돼요. 오로지 이런 경우에만 뭐 할 때? 타당한 도덕적 기준들이 적용될 때만 누구에게? 두 실체들에게 적용이 될 때에만. 됐죠? 인간과 침팬치 아닙니다. 왜요? 두 실체에 도덕적 기준을 적용시킬 수 없어요. 침팬치는 도덕적 특성을 못 보이니까요. 됐죠?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날 거라고 판단이 될 거야. 어떤 경우에만? 타당한 도덕적 기준들이 그 두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될 때 처음에 나온 사람이 그 도덕적 기준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두 번째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 됐죠?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비교 우위 결핍에 기반하여 판단이 될 때 처음에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정도로, 더 많은 정도로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만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침팬치 그것 자체가 잘못됐죠. 인간과 인간으로 비교해야죠. 그걸 한 번 더. 두 실체들, 인간과 인간, 두 실체들은 그러므로 어때야 됩니까? 내용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ust fall within the range of application. fall, 그냥 직역해. 예림아, 떨어져야 합니다. 의역해봐.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어디에? 적용의 범위 안에, 한 번 더 서원, 적용의 범위 안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무엇의 적용? 진짜 끝났지. 도덕적 기준의 적용의 범위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즉 도덕적 특성을 보일 수 있냐 없냐 그걸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인간과 침팬치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야죠. 그러나 This would not be the case. 이러면 안 되죠. 됐어요? 아, 이것은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한 번 더. 이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만약 인간들이 were being judged. 너무 오랜만에 나왔다. 진행 시제의 수동태. 그치? 만약 인간들이 판단된다면 무엇으로? superior to animals and plants. 더 우세한 것으로. 동물들과 식물들보다 인간이 더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면 잘못된 거예요. 됐죠? 이해됐죠? 동식물보다 인간이 우세하다고 여겨지면 잘못된 거예요. 한 번 더. 왜냐하면 수고하셨습니다. The letter LATT예요. 그냥 T는 아니에요. 나중에예요. 후자. 후자가 누구야? 동식물들. 뒤에 나온 애들이니까. 전자는 누구야? 진이. humans. 왜냐하면 후자. 동식물들은 아니거든요. 도덕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됐지? 끝났어. 동식물들은 도덕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동식물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동식물들이 도덕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아니죠. 왜? 걔는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요. 비교 우위의 결핍에 기반해서 도덕적인 특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덕적 행위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만 비교하자? 같은 기준을 같은 대상에게 적용시킬 때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여기 부분 이해되셨죠? 여길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 집어넣어서 도덕적 기준에 똑같은 범위 안에 딱 맞아 떨어질 경우 그때만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답니다. 라고 말하는 게 33번이었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말을 조금 겁먹게 했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34번입니다. 주제문 확인하고 34번 AI는 인간과 대화할 때 생각하는 표현의 침묵보다 소리를 선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때 소리를 선호하지 않아요. 침묵을 선호하죠.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쪽지 시험 볼 때 생각할 때 좋은 질문이네. 그래 이렇게 풀면 되겠네. 정답인 그래서 이거네. AI처럼은 안 할 거예요. 근데 AI는요 그걸 되게 어색해 하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첫 번째 문장에 pause filler가 가로치고 뭔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원문이라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화가 중단될 때 채우는 요소들 그게 아마 pause filler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이요 엄청 어려웠어요. 선생님 그럼 끊었다 가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 가야죠. 어려운 거 딱딱딱 마주해야 다음에 편하실걸요? 됐죠? 이거는 고의 소재는 아닙니다.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대화를 할 때 잠깐 멈춰서 채우는 표현들. 숨도 차네. 이런 거. 무엇으로서 기계가 만들어낸 보충물로서. 그럼 왜 만들었는데? silence. 침묵을 위해서 기계가 만들어낸 보충물로 인공지능이 멈출 때 채우는 표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to 생략 가능하죠?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대요. 뭘?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는 케이던스. 억양이라고 나와 있나요? 억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 In machine generated speech patterns. 어디에서? 기계가 만들어낸 말의 패턴들에서 자연스러운 억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The AI's human interlocutors. 누가 알아요 이 단어? 대화 상대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AI의 인간 대화 상대에게.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설득시켜?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예요. 사람, 사물. they. 인간들이 뭐 하고 있더라? 참여하고 있더라. 말 집어넣으세요. 대화하고 있더라. 누구와? Another human. 다른 인간과 대화하고 있더라. 라고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요. 남은 게 또 한 문장이거든요.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저 어제 그저께 이제 변형 문제 다 검수 끝나서 이제 출시 다 하도록 올려놨는데요. 이거 문법 문제로 내신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지워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서치 AS 비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B와 같은 A라는 뜻인데 그것까지 외우지 말고 그냥 직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 뭐 쏘로 바꾼다 그런 거는 문제 낼 수는 있겠지만 구조만 보고 가시고 내용 정리 들어올게요. 인공지능은 침묵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뭐로 채우냐면은 자연스러운 소리의 억양을 통해서 침묵을 채운대요. 예전에 삼국관에서 지금은 졸업한 선배들이 챗GPT로 수행평가를 하는 걸 봤는데 챗GPT가 좋은 질문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요거예요. 요거. 자연스러운 소리의 억양을 만들어내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제공하나 봐요. 그렇죠? 밥 먹었어? 라고 할 때 네, 먹었어요. 이렇게 우리 대답을 하잖아요. 인공지능도 그런가 봐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줍니다. AI's humanity of silence.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설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I의 인간다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에? 침묵에서의 인간다움. 그러니까는 정말 인간과 대화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의 침묵에서의 인간다운 면모는 인간다운 모습은 emerges in 나타납니다. 아까는 from 썼지. 이러한 상황들에서 나타나요. 어휴. 묶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납니까? 특히 이러한 상황들에서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됐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침묵의 시간이 침묵이라고 합시다. 짧은 침묵이 뭐가 될 가능성이 있대?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생각을 위한 멈춤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맥락에서 AI의 인간다운 면모가 나타납니다. 잘 모르겠나요? 저도 질문 받을 때 그렇죠. 진이나 수인이가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잖아요. AI의 인간다운 모습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데요. 짧은 침묵이라는 것이 마치 생각을 위한 멈춤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인간다운 면모가 나타나요. 콤마 ing 그러므로 강화시킵니다. 무엇을? 이러한 착각을 강화시키죠. 어떤 착각? 그치?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동격의 대 어떤 착각? 사실 그 기계가 말 조심하세요. 그 기계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강화시킨대요. 말 조심하세요. 기계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요. 대답하기 전에요. 마치 모처럼 just as a human might.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might think가 나와 있었겠죠. 됐죠? 그럼 might do 이것도 괜찮네요. 마치 인간이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도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됐죠? 정리하고 내용 들어올게요. 결국 침묵이라는 것은 왜 사용하는 겁니까?
방금 본 것처럼 생각을 위한 멈춤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기계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떤 착각이 생기냐면 기계도 대답 전에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저는 선생님들을 때로는 좀 흥성대원군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제미나이나 챗GPT 아직도 활용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하면은 너무 내가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활용을 해들 뭐 언젠간 하겠죠. 대가리 굳으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내용 공부하고 고3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AI가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선배들이 네,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챗GPT에다가 뭔가 딱 질문을 던지면은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이 나오고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 이렇게 대답을 해준대요. 개소리. 물어보자. 예림아, 기계가 생각을 하니? 기계 생각 안 합니다. 기계는 생각을 안 하죠. 사람은 생각하죠. AI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활용해서 대답을 내는 거잖아요. 즉 선배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 이유는 AI가 그렇게 잠깐 멈추기 때문에 기계도 대답 전에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기계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죠. 입력값에 따라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끊고 갈까? 끊자. 그러나 끊고 가자. 일단 따라올게. play in 여기다. 여기가 내가 막혔어. 이 새끼도 끊어. 뭐야?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나도 여기서 꼬였어.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러면 일단 다 잡아놨으면 주어 동사만 먼저 처리합시다. 내용 길어. 그러나 이런 기계적인 문제들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지 일단? 뭔가 기계적인 문제가 있나 봐 이제 AI에게. 그런 문제도 상당해요. 자 그러면 다시 AI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flagged, 나타나는 문제인데 원래 플래그가 깃발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다, 유발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기계적인 문제들 어디서 나타나는 AI의 형편없는 처리에서 나타나는 이라고 먼저 직역을 하고 조금 이따가 말 돌릴 준비하겠습니다. 무엇의 처리? 더 긴 기간 동안 지속기간 그리고 빈번한 침묵 일단 이렇게 여기 프리퀀트가 되는 게 이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다시 잘 들으세요. 내용 깁니다. 형편없는 처리 능력. 서원아, 잘 처리해 못해? 못해요. 그렇지, 부정으로 들어올 거예요. AI가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 나타나는 능력, 문제들. 그럼 뭘 잘 처리 못하는데? 긴 기간, 그리고 빈번한 침묵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기계적인 문제들. 됐니? 우리는 침묵이 많아도 잘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배수인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서연이가 고민하고 있구나. 하지만 기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빈번한 침묵과 긴 기간 동안 AI가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은 역시 상당합니다. 뭐만큼이나요? No less than 뭐만큼 기계의 inference 추론 능력만큼이나요? 그러면 다시 기계의 추론 능력도 엉망진창이겠네요. 됐죠? 처리 능력도 형편없고 뭐만큼?
기계의 추론 능력도 형편이 없네. 됐지? 동격의 대 들어오고 내용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 동격의 대. 인간의 추론 능력은 얼마나 형편 없을까? 침묵이 채워질 수 있구나. 무엇으로? 관련 있는 소리로 채워질 수 있구나. 어디에서? 대화 상황들에서 침묵이 소리로 채워질 수 있구나 라는 기계의 형편없는 추론만큼이나 침묵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역시 중요하다고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쌤이야, 내가 무조건 그래, 잠깐만 기다려보자. 나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기계들은요, 그걸 못 버티나 봐요. 아, 대화에서 소리로 채워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잘못 생각한다고요. 결국 기계에 AI의 한계가 등장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AI의 한계. 첫 번째 거. 침묵을 잘 처리하지 못해요. 어떻게 처리를 못하죠? 방금 본 놀레스 된 문장이에요, 도경. 방금 본 문장. 침묵을 소리로 채우려 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뭔가 물어보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AI는 그걸 못 버텨요. 그런 문제가 상당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AI는 maybe starting to recognize. 아마 인식하게 될 거예요. 여기구나. 인식하는 걸 시작할 겁니다. 인식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거의 다 왔네요. 빨간 펜. 침묵을 무엇으로 인식해요? 안녕. 또 나왔어요? 나데이버비. 안녕. 침묵을 뭐로 인식해요? 부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로 여긴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AI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고요. 즉 가만히 있는 상황을 못 버텨요. 오히려 그걸 데이터로 채워 넣으려고 해요. 한 번 더 똑같은 말 할 거야 이제 여기서. 그러나 AI의 혼란은 뭐 할 때 잡고 가자. 요만큼 잡고 가세요. 그리고 It's understanding 지금 등장했죠?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 색깔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럼 보여요, 수빈아? 주어 The AI's confident and its understanding. 봤지? 그러면 주어가 진이야. 두 개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indicate. S 붙으면 안 돼요. 가로가 지금 너무 커요. 그러나 AI의 혼란은 뭐 할 때? When presented. 분사 구문이지? When it is. 생략됐죠? AI가 제시 받을 때. 뭘 받아? 상당한 침묵을 받게 될 때. AI 혼란스러워하는 거 맞지? 맞지, 서연아? 잘 처리 못한다고 했잖아. 상당한 침묵을 받게 될 때 AI 혼란. 그리고 AI의 이해는 AI 어떻게 이해해? 침묵을 소리로 채우려고 하지. 다 왔다는 거야. 어떤 이해? 동격에 대해 짧은 break text. 나 이거 적어놨을 텐데. 안 적어놨네? 뭐라고 해야 돼? 멈추면
여기서 여러분이 도와줘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끊긴 표시? 멈춤이라고 할게요. 그거 더 이상하다. 그리고 AI의 이해는 어떤 이해? 멈춤이라는 것들은 이퀴밸런트 할 것 같은데? 동등할 것 같은데? 무엇과? To vocal markers? 또 목소리 지표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말이라고 할까? 음성 언어? 이건 조금 더 이상하다. 멈춤, 침묵이라는 것은 말소리와 비슷할 것 같은데 라는 이해. 뭐와 같은 말소리? 와 같은 말소리와 똑같을 것 같은데 라는 AI의 잘못된 이해와. 됐지? 거의 나왔어요? 요거예요, 요거. 침묵을 소리로 채우려고 해요. 아와 같은 말소리와 똑같은 거구나 라는 잘못된 이해와 침묵을 받게 될 때 AI의 혼란, 잘 처리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수고하셨습니다. AI의 지속적인 선호도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선호해? 수고하셨어요. 소리를 선호한대요. 뭐보다요? 침묵보다. 자, 오버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댄으로 온 거예요, 지금요. 프리포도 라티노니까요. 침묵보다 소리를 더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더 좋아해요? 존재를 더 좋아해요. 뭐보다? 부재보다. 됐습니까? 즉 아무것도 말을 안 하는 침묵.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무엇인가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 한 번 더, 침묵보다 소리를 더 좋아하더라. 결론. AI는 침묵보다 소리를 더 좋아해요. 우리 인간은 안 그렇죠? 수민아? 쪽지 시험 정할 때 잠깐 가만히 있어봐 하고 저는 가만히 멈춰있죠. AI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예 이렇게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AI의 한계입니다 라고 말하는 글이 33번 4번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질문은 없네요. 우리 근데 몇 시 수업 시작했죠? 12시 반이에요? 예.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 땡큐.